펀드에 넣는다 하더라도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대로 현명하게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험이라고 하는 녀석은 재테크 성패의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에서 두 가지 길에 딱 길목에서 버티고 있어 이렇게 가면 성공하는 길이고 이렇게 가면 실패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험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험은 가입 동기나 경로가 상당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의사결정을 잘해야 되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처럼 250만 원 소득에서 100만 원 잉여자금 있는 사람이 보험을 중심으로 이 돈을 관리하느냐 균형 있는 다양한 상품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10년 후에 원금은 1억 2천이지만 1억 9천이 되는지 2억 4천이 되는지 5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좀 잘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은행의 금리 상품, 증권회사의 투자 상품, 보험회사의 보장 상품이나 장기금융 상품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원칙과 기준으로 다가간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점점 재테크에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보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보장성 보험. 보장성 보험은 저축과 보장이란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설명을 드리죠. 제가 며칠 전 강의를 가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저축하고 보장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냥 말이 차이가 있다? 그건 말고 의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대부분의 분들은 돈이 하나도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부모로부터 뭔가를 물려받지 않은 사람은 0에서 시작을 하죠. 그렇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쭉 시간이 지나면 이 경제적인 안정은 점점 이렇게 돈으로 쌓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재산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25세 시작한 사람이 한 55세가 될 때까지 이 정도의 돈을 모으게 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의 보통 유형이라고 한다면 30살에 결혼한 사람은 돈은 요거밖에 없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순간 자기 가정 안에 필요한 돈은 이만큼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아이가 커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은퇴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소득이 제 동생의 경우처럼 소득이 없어진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소득원이 일을 못하게 된다면 이 돈은 누가 만들죠? 이렇게 시간이 건강하게 지난다면 만들 수 있는 돈이지만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돈을 마련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바로 보장입니다. 가입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중대질병이나 사망과 같은 어려움에 처해진다면 바로 여러분들한테 몇 천만 원, 몇 억의 돈이 바로 지급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보장이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그것이 저축과 보장의 차이입니다. 같지가 않죠, 분명히. 저축은 시간이 지나야만 돈을 모으는 거지만 보장은 내가 바로 가입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실제로는 보험료를 납입한 그 순간부터 나에게는 그 정도의 돈이 생기는 경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저축과 보장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신다면 시간의 문제에서 저축은 시간이 있어야만 돈을 만지는 거고 보장은 바로 즉시 돈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만질 수 있다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은 확률의 법칙에 기인합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1000명이 10,000명이 10,000원씩을 낸다면 어떤 사고를 당한 사람한테 1000만 원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1억을 줄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확률의 법칙입니다. 저도 내일 무슨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일 제가 다음부터 이런 방송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랑하는 아내와 제 미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아이들에게 무언가 보상이 있어야 된다면 바로 저한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확률 때문에 제가 이런 준비를 해둬야 된다는 거죠. 자, 상호부조. 우리 전통적인 사회에서 반드시 있었던 거죠. 보험료와 보험금. 보험료는 매월 내는 10,000원부터 100,000원, 200,000원까지의 적은 돈이지만 보험금은 누군가에게 그 달도 그 전달도 1,000만 원, 1억 원의 돈이 지급됐다라는 거죠. 그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보장성 보험이라는 상품입니다. 분명히 사람이 아니고는 생각해낼 수 없는 분명한 지혜로운 일이죠. 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생명보험은 생명보험의 영역, 손해보험은 손해보험의 영역.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을 들 때는 손해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가입을 하시는 거고요. 암보험 같은 거를 가입하실 경우에는 생명보험에 전화를 해서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이 줄 수 있는 영역이 틀립니다. 사망보험, 실손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이건 뭐 여러분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원칙이라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설명 않고 넘어가죠. 자, 마지막으로 저축성 보험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다양한 영역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저축성 보험의 영역은 더 많은 공감대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강조를 하지만 이 고령화 사회예요. 고령화 사회. 이거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시간을 한두 번에 걸쳐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난번에 은퇴 자금을 마련할 때 은퇴 자금 마련하는 방법에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만, 이 고령화 사회에 앞으로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좋은 전통적인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웃 간의 정, 이런 것들을 다 잘못하면 무너뜨릴 수 있는 사회적인 변화가 바로 이 고령화라고 하는 문제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는 이 고령화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자꾸만 모질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을 돌볼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것이 정부에서 애쓰는 것은 물론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연금 제도죠. 또 기업들한테 기업연금을 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들, 이거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연금 제도는 기초생활만 유지합니다.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생활. 그런데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준비를 더 해야 된다면 그건 여러분들한테 플러스 알파의 생활을 주는 거죠. 이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거론한 저축성 보험의 영역이 가장 확실하고 선진국에서도 이미 검증된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게 필요 있냐, 나는 부동산 하나 사놓고 임대소득 받으면 된다. 안 해봤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건 말고 이것이 준비된 다음에 플러스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하시죠. 그렇지만 이 저축성 보험의 영역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은퇴 이후에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 자세하게 이쪽을 설명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돈은 모입니다. 그런데 이 모여지는 돈은 중간중간 이렇게 띄어가지고 주택에 대한 문제,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로 점점 쓰고 나중에 남는 돈은 실제로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도 여러분들이 마련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저축성 보험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저축성 보험은 최근에 예전에는 이제 이 저축성 보험이 대부분 금리에 연동됐었거든요. 공시이율. 그래가지고 은행 금리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는데 요즘에는 이 금리가 아니고 투자형 상품으로 많이 변경돼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뭐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뭐 보험증권이나 또는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의논을 하신다 하더라도 먼저 기본적인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의 목적 자금을 만드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보험은 보상이라고 하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장기의 목적 자금,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그러시다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효자 노릇을 하는 이로운 도구가 될 거라는 확신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했습니다. 자녀 교육이나 은퇴, 이런 용도로 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30대 분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여러분들 태어나서 이제 학교도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대학 갈 땐 분명히 돈이 필요할 텐데, 여러분들이 은퇴를 할 때면 돈이 필요할 텐데 바로 이런 장기의 목적 자금을 마련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보험을 가입해서 120회차 10년째 유지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의 통계상 가입을 하고 나서 10년째 유지하는 사람은 20% 정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80%가 목적지를 정하고 열심히 가다가 중도에 다 포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년도 유지하지 못하고 보험을 깨는 사람이나 멈추는 사람이 20%, 30%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1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미래가 불확실한 10년 후, 20년 후에 돈을 모으는 방법의 교자는 여기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10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있으면 10만 원이나 20만 원, 30만 원을 넘지 마세요. 50만 원, 70만 원, 80만 원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2년 유지 못하고 깨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 여러분들의 앞길에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게 시작해서 점점 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저축성 보험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보험을 권유하시는 분들의 수당 제도 때문에 이럴 거라고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소비자는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제도를 잘 활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변액 유니버셜 보험. 이거는 투자형 보험입니다. 저축도 가능하고 투자도 가능하고 보장도 가능하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변액 보험을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보험에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만끽할 수 있는 이점을 다 포함하는 최고의 소비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에서 현명한 소비자는 지금 없어요. 여러분들 재테크로 가는 지름길을 보험을 잘 통제하시고 관리하시고 이용하시는 것이 중요한 길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험에서 보험은 그냥 보험일 뿐이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엉클존은 다음 시간을 또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